안녕하세요. 유튜브에만 서식하고 있는 길에게 길입니다. 오늘은 초보신들을 위한 교양 강좌 2탄 1탄에 이어서 이제 쭉 시리즈로 신이라면 알아야 될 만한 교양 과목, 그래서 이제 세상 모든 자연 물리 법칙, 그 자연 법칙, 또 물질 세계를 창조할 때 필요할 만한 원리들, 그러니까 물질이 만들어지는 원리들을 좀 알고 나면 우리가 물질 세상을 창조해 나가는데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차원에서 초보 신들을 위한 기초 과목 교양 강좌로 세상 모든 만물이 돌아가는 자연 법칙들, 물리 법칙들, 세상이 만들어지는 원리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지식 차원에서 알아두면 물질을 창조하는데 좀 더 헷갈리지 않게 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만한 교양 과목으로 신이라면 물질 세계를 창조할 줄 알아야 되는데, 물질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물질 세계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좀 알면 창조하기가 좀 쉬워지겠죠. 그래서 그 원리들을 계속 하나씩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탄 2교시 두 번째 수업 학교 입학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신들의 학교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2교시는 피보나치 패턴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보나치 수열, 피보나치 패턴의 비밀,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는 세상 만사가 돌아가는 원리가 숨어 있다. 피보나치 패턴의 비밀. 피보나치가 만든 건 아니죠. 피보나치가 자연 만물을 연구해 가면서 나름대로 밝혀낸 하나의 공식인 거죠. 패턴이 있다. 나름대로 이 수열이 다 있더라. 세상이 만들어지는 데는 다 패턴이 있더라. 이게 피보나치 패턴이죠.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을 우리가 좀 알고 나면 그 피보나치 수열에 입각해서 세상 만사가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이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이 패턴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다. 오늘 이걸 좀 알고, 우리가 이제 이 패턴을 알고 그 물질 세계에 적합한 물질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눈이 하나 띄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 차 한잔 하면서 얘기를 슬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8가지를 적어 놨어요.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물질이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이에요. 이게 물질이 만들어지는 모든 만물이 생성되고, 물질뿐만 아니라 물질과 물질 사이가 연결되고 관계성에 의해서 서로가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분해되고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세상 만사라고 하거든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사람과 사물과의 관계, 사물과 자연과의 관계, 자연과 자연과의 관계가, 모든 관계들이 어떤 원리로 움직여지느냐 하면 요 8가지의 패턴, 8가지의 순서대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피보나치 패턴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늘 제가 얘기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세상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최소 단위의 입자가 원자다. 왜냐하면 이 물질계라고 하는 것은 입자 세계잖아요. 물질은 입자예요. 입자. 에너지라고 할 때는 물질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에너지는 그냥 파장, 진동이고, 그 진동이 관찰자 효과로 딱 뭔가 우리가 그 관찰자의 관찰이 개입되는 순간 물질, 결정체로 물질화 되는데, 이 관찰자 효과로 드러나는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세상이 알고 보면 물질이다라고 할 때는 입자라는 얘기잖아요. 입자. 물질은 입자예요. 그죠? 물질이 아닌 것들은 에너지라고 얘기하고 진동이라고 얘기하고 파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주파수. 그 주파수가 있다가 물질로 탁 그 입자화되는 것들. 그래서 입자가 되는 데는 공식이 다 있다. 원칙이 다 있더라. 입자가 만들어지는 일정한 어떤 원리들이 다 숨어 있는데,
그거 뭐 숨어 있다라고 할 게 없이 자연 만물에 다 밝혀진 것들이죠. 그래서 입자가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면 최소 단위의 입자가 원자다. 여기까지는 과학자들이 현재까지는 그까지 밝혀낸, 물론 그 이전 단계로 넘어가서 쿼크라고 하는 단위도 있고 뭐 중성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다 제껴놓고 어쨌든 원자 단위가 최소 입자 단위라고 이제 정의를 내렸을 때 원자는 어떻게 움직여지느냐면 원자 간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전자들의 움직임으로 전자의 운동을 통해서 전자와 전자 간의 결합을 통해서 원자들이 끌어당겨져서 원자 간의 결합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만물이 생성되는 최소 단위예요. 그래서 원자와 원자 간의 결합이 일단은 이루어져야만 분자가 된다. 그 분자가 됐을 때 분자들끼리 1번 단계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원자 결합이 분자가 된다. 이게 원자와 원자가 결합돼서 분자가 돼가지고는 아직 입자로 우리 눈에 드러날 만큼 어떤 형태로 질량으로 우리가 느낄 정도의 그 정도까지가 되려면은 수많은 분자들끼리 또 모여야 돼요.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원자와 원자 간의 끌어당김에 입각한 결합되는 원리는 전자 간의 끌어당김을 통해서 전자끼리의 어떤 그 결합을 통해서 원자가 끌어당겨져 오는데, 전자가 끌어당겨지는 근본 원리는 알고 보면 옥텟 규칙에 의해서 원자의 최외곽 전자 껍질에 8개의 전자가 꽉 차였을 때 원자가 안정되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만물의 모든 원자들의 그 속성이기 때문에 최외곽 전자의 그 껍질에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면 8개를 나머지 7개 있는 데 가서 갖다 붙었으라도 서로가 안정화되려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원자의 속성이 그렇죠. 그래서 만물이 움직이고 생동하는 모든 원리가 이 전자가 8개의 최외곽 껍질을 채우고 싶어서 돌아다니는 것이 전자의 움직임들이에요. 전자가 모든 사방팔방으로 많은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런 그 8개를 맞추기 위해서 끌어당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원리가 또 작동되냐면, 전자는 진동이거든요. 전자는 무조건 이 파장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 주파수, 파장, 진동, 이 진동의 원리 속에 전자가 결합되는 원리는, 전자와 전자가 만나서 원자가 결합되는 원리는 주파수 진동이 같아야 된다. 같은 주파수끼리 끌어당기는 원리에 입각해서 주파수 진동이 맞는 것끼리 전부 다 찾아다니면서 맞춰지게 돼 있다. 그 원리에 입각해서 이제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옥텟 규칙과 같은 주파수끼리 결합한다. 이 두 가지 원칙에 의해서 전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물질이 이제 원자가 결합됐을 때, 분자가 됐을 때 비로소 물질이라고 하는데, 물질이 질량으로 드러날 만큼의 어느 형태가 갖춰지려면 이게 수많은 분자 과정에서 분자들끼리 계속 결합해서 엄청나게 많은 분자가 모여야만 하나의 질량으로, 유의미한 우리 눈에 드러나는 질량으로 표현될 정도의 육면체다, 결정체다라고 할 정도의 물질로 보여지는 형태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려 그러면 우리 이 세상 만물이 이루어진 게 탄소 기반 생명체예요. 우리 지구는, 우리 우주라고 하는 우리 물질계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부터 시작해서 물질계로 느껴지는 우리가 체감하는 이 세상은 탄소 기반, 모든 물질들이 탄소가 안 들어가 있는 물질이 없죠. 그래서 탄소 기반 그 어떤 생명체, 물질계가 탄소 기반 물질인데, 이 탄소 기반의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의 정량, 물질의 어떤 그 양을 측정하는 기본 단위는 탄소로 측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몇 년도 됐다 그래서 탄소 동위원소 측정해서 연대를 측정하기도 하고, 매사가 다 탄소를 기준으로 한 연대 측정도 하지만 질량 측정도 탄소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탄소라는 단위가 중요한데, 이 탄소는 탄소 원자가 몇 개가 모여야 질량으로서 의미가 있는지를 측정한 게 1몰이라고 하는 그 단위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탄소 원자가 몇 개가 모이면 1몰이라고 하는 물질로서의 어떤 결정체로 느껴질 만큼의 물질이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면 12g의 물질이 되기 위해서 탄소의 원자가
6에 6.023개 곱하기 10의 23승계라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탄소 원자가 모여야만 1몰이라고 하는 12g의 질량으로 드러나는 그 정도의 부피밖에 안 되는 게 원자가 그만큼이나 모여야 이게 비로소 물질로서 우리가 그 식별 가능하고 물질로서 인정해 줄 만한 그런 단위들이 된다. 그래서 1몰이라는 단위가 이제 생겼어요. 그게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하는 화학 공식에 나오죠. 아보가드로 법칙으로 1몰이라는 단위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원자 단위를 측정하기 위한 기본 단위를 몰 단위로 이제 측정을 해요. 그래서 이 몰이라고 하는 단위가 생겼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수많은 원자들이 분자들로 만들어져서 분자들끼리 구조화되는 과정 속에 결합되고 하는 어떤 유의미한 물질로서 드러나는 과정, 그 과정 속에 수많은 원자들이 모여야 되고 수많은 분자들이 결합돼야만 물질이 되는데, 이 분자가 모일 때 그냥 사방팔방에 분자가 흩어져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느껴지는 바깥에 보이는 구름이다, 뭐 공기다, 또 무슨 뭐 이런 우리가 느껴지는 모든 대기의 흐름들이 다 허공같이 느껴져도 알고 보면 수증기같이 느껴지는 이 모든 미세한 것들이 다 분자 결정체로 돌아다니고 있는 것들이에요. 원자 알갱이 단위로 그냥 개별 단위로 돌아다니는 거의 없고 다 분자화돼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미세먼지다라고 할 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먼지를 피하려고 마스크 끼고 다니고 막 이러는 그런 것조차도 그 미세먼지는 먼지다라고 이름 지어질 때는 이미 분자화돼 있어요. 결정체화돼 있죠. 원자로 움직이는 건 없어요. 거의가 다 분자화돼서 알갱이들이 뭉쳐져서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 뭉쳐져서 돌아다니는 분자들이 지금은 수많은 분자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 있어도 우리는 인지를 못하죠. 왜? 물질화돼 있지 않다라고 느껴져요. 왜? 분자 단위로 있으면 물질로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돌멩이 또 무슨 뭐 작은 꽃 뭐든 간에 이렇게 보여지는 물질이다라고 결정체로 딱 느껴질만 할 때는 이미 엄청나게 많은 분자 알갱이들이 모여가지고 구조화가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분자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물질로서 우리가 의미를 둘 정도는 안 되는데, 미세먼지 정도로 불려질 정도까지만 돼도 벌써 분자가 어느 정도 결정체화돼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뭐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바이러스라고 이름 지을 만한 세균, 세포라고 이름 지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원자들이 모여갖고 엄청나게 많은 분자들끼리 결합이 돼서 하나의 세포가 될 때는 엄청나게 많은 원자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엄청나게 많은 분자들이 결합이 돼서 비로소 바이러스라고 하는 세포가 만들어져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 이 세포가. 그런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물질이라고 딱 이렇게 인정해 줄 만한 결정체로 탁 드러나는 물건, 물질, 딱 봤어. 저거 뭐네라고 인지될 만한 물질로 나올 때는 얼마나 많은 분자들이 결합돼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이 분자들끼리 이렇게 막 흩어져 있는 분자가 자기들끼리 모이고 해서 이게 하나의 결정체가 되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조밀조밀하게 모여야 되겠어요. 굉장히 조밀조밀하게 모여서 응집되고 또 압축되고 계속 자기들끼리 연결되면서 최적화된 상태로 얘들끼리 분자들끼리 모여서 결합되는 과정 속에 최고로 조밀하게 밀집도가 높을 정도로 모일 수 있도록 구조화되는 과정이 겪어지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게 이제 그 구조화되는 과정 속에서 그 원리가 어떤 원리가 그 다음에 적용되냐면 최적화 원리가 적용이 돼요. 가장 공간 낭비를 줄이고 가장 밀집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단위로 서로가 결합할 수 있는 끈끈하게 끌어당길 수 있는 최소 단위까지 결합하려고 뭉치다 보니까 일정한 형태, 일정한 패턴을 보이게 된다. 왜냐하면 최적화되려고 하면 어떤 구조상으로 가장 안정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모양을 갖춰야만 되더라라는 게 자연 만물이 알고 있는 거죠. 자기들끼리 결합되다 보면 여기는 가시가 튀어나오고 여기는 모퉁이 돌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해서 서로가 안 맞아. 근데 이게 아고 맞추고 하다 보니까 그 퍼즐 맞추듯이 탁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이 홈이 정확하게 들어맞을 수 있는 일정한 자기만의 그 모양대로가 이 모양일 때는 이 모양에 와서 맞춰줘야 된다라고 하는 일정한 모양의 자기 나름대로 패턴이 이게
갖춰지면서 구조화되는 것들, 만물이 그 공식화되어 있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패턴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이 결정체로서 결정체화된다는 얘기는 그렇게 많은 분자들이 패턴화되면서 일정한 가장 최적화된 패턴으로 탁탁 어디에다, 그러니까 우리 레고 블록 같은 그런 블록 모양들이 어디에다 갖다 붙여도 착착착착 벽돌 쌓기처럼 굉장히 용이하게 가장 조밀조밀하게 만들 수 있는 패턴을 가지고 얘들이 움직여야만 모양으로서 결정체가 가장 안정화되는 그 패턴이 되더라. 그게 알고 보면 벌집 모양으로 얘기되는 육면체라고 얘기하는, 위아래 전후 좌우라고 하는 딱 육면체, 벽돌 모양이라고 하는 그런 모양처럼 육면체의 모양이 돼야만 패턴으로서 서로 결합하기가 좋더라. 6이라는 숫자가 이제 등장하죠. 우리 물질계가 666의 세상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어쨌든 그런 육면체라고 의미 지어지는 그런 그 어느 정도의 패턴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만물이 구성될 때는 육각수 모양의, 육각 형태의 그 벌집 모양 같은 그런 모양의 형태를 띠더라. 그래서 구조물 중에 가장 안정된 구조가 벌집 모양 형태라고 해요. 육각 구조물. 이 육면체라고 할 때의 그 육면체는 이렇게 나무 박스, 사각 박스 같은 것도 육면체지만 가장 최적화된 그 구조가 되는 게 벌집 모양의 육각수 모양의 육면체가 가장 공간 낭비를 줄이는 그런 그 패턴이 되더라. 그래서 자연 만물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이 구조가 되기 위해서 이 일정의 이렇게 모양을 갖춰지기 위한 기본 최소 단위의 입자는 그 육각 모양이 육면체라고 하는 육이라는 모양으로 시작되지만, 이것들이 이제 이게 하나의 최소 입자가 된 거죠. 그럼 이 입자끼리 모이고 서로가 계속 이 배열이 계속해서 중첩되고 쌓여서 계속 가장 조밀한 모양으로 갖춰지는 형태의 상에서 보니까, 피보나치가 연구를 해보니 자연 모든 만물이 이루어진 게 일정 수열을 가지더라.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정해진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 드렸지만, 어쨌든 0에서부터 시작하면 0 다음에 1, 2, 3, 4에서 자연수가 쭉 나열됐을 때, 배열이 될 때 얘들이 조합되고 서로가 더 많이 다음에 몇 개와 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분자가 합쳐질 때 일정 수량이 더해지는 그 패턴이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0부터 1이 되고 2가 되고 할 때의 그 배열이 0과 1을 더하게 되고 1과 2를 더하게 되고 2와 3을 더해서, 그래서 앞에 두 자리 숫자를 더하면 그 다음 숫자가 자동으로 그 숫자를 끌어와서 딱 조합돼야만 가장 안정적인 그 필요 숫자가 맞춰지더라. 그게 피보나치 수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연 만물을 곰곰이 다 따져보면 다 그 수열의 입각에서 모든 이파리부터 시작 해바라기부터 뭐 우리가 보는 모든 만물들이 알고 보면 그 일정 숫자의 그 배열을 따르고 있다. 그래서 만물이 구성되는 그 분자의 숫자들의 그 일정 숫자들의 배열들은 알고 보면 그 아보가드로 그 피보나치 수열에 입각한 그 숫자들을 채워와서 그 다음 숫자는 당연히 얘가 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야만 가장 안정적인 비율을 가지고 이 구성이 되더라. 분자 구성의 숫자가 그렇다는 거죠. 수가 만들어질 때는 그렇게 만들어진다. 그게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정 패턴. 그런데 이 일정 패턴, 아보가드로 그 피보나치 수열의 일정 패턴만 가지고 얘기할 것 같으면은, 그래서 어쩌라고 하면 창조 법칙에 별로 뭐 그거 안다고 내가 이 물질 창조하는데 뭔 의미가 있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끝날 수 있잖아. 이 지식이 우리가 물질을 창조하는데 어떤 것까지 이제 우리가 들여봐야 되냐면, 교양 강좌이기 때문에 실전에 대한 그런 부분보다는 이론적인 얘기를 좀 더 제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교양 강좌는 이론 위주로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에 대한 실질적인 응용편, 생활 활용편은 따로 조금 하고, 오늘은 이제 이 피보나치 수열이 이렇게 됐을 때 어쩌라고 하면 다음 단계로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패턴이 존재한다. 그래, 좋아, 패턴이야. 그래서 일정 수열에 따라서 만물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있더라.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또 다음 단계로 뭐가 있냐면 이 패턴이 이루어질 때 가장 최적화되는 과정을 겪어가면서 패턴이 만들어지는데 이 패턴에는 항상 일정한 좌우 대칭의 원리가 작동하더라. 좌우 대칭. 그러니까 이 패턴에 균형을 딱 맞춰 가지고 좌우의 밸런스가 딱 맞도록 유지되게 하는 그런 그 좌우 대칭의 그 원리. 두 번째는 얘가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 그 비율이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얘가 계속해서 늘어가고 하는 그런 황금 비율의 원리. 그래서 1.1618이라고 하는 그 비율에 따라서 1과 1.168이라고 하는 이 비율에 따라서 계속 늘어나는 그 배열에 따라서 나선형이라든지 고동이라든지 이런 모양들이 이렇게 우리 귀라든지 인체 이 머리와 몸통 이 구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그 배열들이 알고 보면 이 황금 비율을 맞춰 갖고 탁탁 비율이 구성되어 있죠. 그런 식으로 모든 게 다 구분되는 게 돼 있어요. 주먹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비율, 이게 다 1.168의 비율로 다 신체의 그 황금 비율이 그렇게 해서 최적화된 비율대로 구조가 되는데, 사람 몸뿐만 아니야 모든 만물들이 그 황금 비율을 따르고 있어요. 그 비율대로 움직이더라. 배열되는 것이. 그 구조가 하나 더 있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런 비율이 존재하고 이런 수열이 존재하는 일정 패턴이 존재한다. 이게 이제 다 해서 패턴이잖아요. 그래야만 그 최적화되기도 하고 안정화되는데 가장 효율성이 높은 이렇게 모양으로 안정화된다. 이게 자연이 안정화되려고 하는 원리, 원자가 안정화되려고 하는 원리가 요 안에서 이제 다 함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면 여기서 한 단계만 좀 더 나아가야 제가 이런 얘기하는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다 아는 지식을 전해주는 정도 가지고는 양이 안 찬다. 그래서 신이 되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창조하는데 좀 원리를 조금 더 깊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게 뭐냐면 이 패턴이 존재하는데 이 패턴은 결국은 패턴이 어느 일정 패턴들이 모여서 서열화를 갖게 된다. 그러니까 패턴이 하나가 존재하면 이 패턴이라고 하는 공식대로 단계별로 탁탁탁탁 서열화돼서 이게 하나의 시퀀스화 된다. 이제 제가 이제 영화나 영상 쪽으로 표현을 하자면 시퀀스화 되는 과정까지가 한 카테고리를 딱 묶여요. 그래서 패턴의 서열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패턴이 시퀀스화 돼 가지고 딱 하나의 일정한 그 하나의 반복되는 주기처럼 하나의 완성돼 있는 하나의 마무리 단계에 시퀀스화 돼 버리죠. 그렇게 해서 딱 마무리되는 거예요. 패턴이 시퀀스화 된 걸로 하나가 마무리되는데, 이 말을 일상생활 속에서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드리자면 우리의 하는 모든 행동들이 일정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행동으로 보자.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들이 패턴을 가지고 있는, 다른 말로 하면 습관을 가지고 있죠. 하나하나 일정 단위로 떼놓은 하나의 패턴들만 따로 다 놓고 보면은 우리의 하루의 삶이나 제가 영상을 지금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날 때의 이 패턴만 봐도 일종의 시퀀스화 돼 있잖아요. 플레이 버튼을 누른다, 말한다, 끈다. 요 세 가지의 액션으로 이루어져 있겠지만 사실 그 전에 옷을 입고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뭔가를 준비하고 묵상하고 어떤 주제로 얘기할까,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일련의 배열화되어 있는 그 서열화되어 있는 일련의 순서에 입각해서 단계 해서 마무리 딱 감사합니다 하고 딱 끝날 때까지 하나의 일정 패턴들이 배열화되고 순서화돼서 서열화되어 있는 순서에 입각한 대로 진행이 되죠. 근데 그 순서가 뒤바뀌지 않잖아요. 항상 같은 패턴을 유지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뀌지 않는 패턴의 서열화예요. 그게 시퀀스화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시퀀스화 되어 있어요. 다 쪼개보면요, 시퀀스들의 조합이에요. 모든 게 다 매 상황들이 시퀀스화 된 대로만 움직여요. 아침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하루 일과가 시작하고 마무리되는 모든 과정들은 다 쪼개보면 하나하나가 다 시퀀스화 되어 있는 하나의 시츄에이션들이 하나하나에 다 나눠져 있는 별도의 시퀀스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시퀀스화되어 있는 과정을 진행할 때는 우리가 무의식 중으로 진행하게 돼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자율주행 모드로 무조건 이건 의식화되게 가게 돼 있어요. 숨 쉬는 과정도 시퀀스화되어 있죠. 들이마신다? 안에서 산소가 쫙 배분되고 내쉰다. 요 들어마신다 내쉰다의 이 순서의 입각에서 항상 같은 행동이 반복되는 하나의 그 패턴을 가지고 그 패턴이 하나의 일련의 순서의 입각에서 서열화된 그 순서가 뒤바뀌지 않고 늘 같은 순서대로 당연히 그 순서대로 진행되는 과정을 겪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살아가는 천하 만물 모든 행태가 다 시퀀스화 되어 있는 거예요. 패턴의 시퀀스화. 그래서 착착 시계바퀴 그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착착착착착 맞아 돌아가는 게 정교하게 탁탁탁탁 아구 맞춰서 돌아가는 이유가 시퀀스화 되어 있는 기계처럼 정확하게 항상 그 순서의 입각에서 돌아가도록 서열화되어 있는 그 시퀀스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단계에서 예측 가능한 세상으로 우리는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차 한잔 하실까요? 맛있다. 이 상황이라고 하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과 관계와 사물과의 접촉과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는 일정의 패턴들이 모여서 그 패턴들이 하나의 서열화되어 있는 과정 속에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항상 행동하는 그 생활 습관들이 시퀀스화 되어 있다. 이제 요거 이해 좀 되시나요? 밥 먹는 거 하나만 봐도 밥 먹는 거에 딱 그 시퀀스가 있어요. 서열화되어 있는 순서의 입각에서 앉는다, 숟가락을 든다, 먹는다, 씹는다, 삼킨다. 이 과정이 그 순서 하나가 뒤바뀔 수 없어요. 삼킨다 전에 뭐 씹는다가 생략될 수는 있겠지. 하지만 굵직굵직하게 보면 앉는 뭐 서서 먹을 수도 있겠지. 그런 중간중간에 그 바뀔 수 있는 패턴이 다양한 패턴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서열화되어 있는 그 순서의 입각에서 당연히 입에 넣으면 삼켜야 되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그 다음 그 순서가 바뀌진 넣지도 않았는데 삼켜지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서열화 순서의 입각에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삼키면 이걸 넣으면 삼킨다라는 건 당연히 예상하는 거예요. 왜? 서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요거는 시퀀스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한 시퀀스, 이러면 이 시퀀스는 무조건 진행될 때 다음 단계가 자연스럽게 진행된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게 삶의 패턴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너무나도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일상들로 시퀀스가 계속 반복 재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무언의 그 어떤 무의식 중에라도 알고 있는 사실인 거죠. 근데 이게 놀라운 거는 현실이라고 하는 그 기반이 시퀀스가 계속 반복 재생되고 있는 것들을 그거를 당연히 반복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반복이 계속될 때를 현실이라 그래요. 말이 좀 어렵나요? 이해 좀 안 되시나요? 현실이라고 우리가 비로소 의미를 부여하고 현실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뭐냐면 예상 가능한 일들이 이거 하면 다음에 이게 될 거야 라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모든 과정들이 착착착착 순서대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게 예상 가능할 때, 예측 가능한 세상,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돌아갈 때 그것을 우리는 비로소 현실이라고 얘기해요. 말이 조금 더 어렵나요?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다음에 뭐가 일어날 거라는 것을 대충 알고 있다는 거죠. 모든 세상 만사를 알고 보면 속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은 뭐가 돼? 왜? 그것이 당연히 이 시퀀스화되어 있는 세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자고 나면 새로운 태양이 뜬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않아도 이미 예상하고 있죠. 시퀀스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늘 새로운 태양이 뜬다.
이 태양이 뜨는 것은 자고 일어나면 밤이 되고 아침이 되면 당연히 태양이 뜬다라는 사실을 시퀀스화되어 있는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 그걸 우리는 현실이라고 얘기해요. 현실의 개념이 좀 달리 생각될 수 있겠죠. 여기서 좀 이제 뭔가 좀 확 알이 깨져야 돼. 뭐야? 그러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들을 현실이라고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계속 반복되고 있는, 계속 같은 시퀀스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들만 우리가 현실이라고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또 한번 생각해 보죠. 꿈은 왜 우리가 현실이라고 생각 못 하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면, 꿈은요, 우리가 꿈꿀 때의 그 상황이라고 하는 그 시츄에이션들이 늘 우리가 같은 게 꿈속에 나타나지는 않잖아요. 계속 랜덤에서 계속 새로운 것들이 계속 돌발적으로 예상 못한 순서에 입각해서 그냥 들쑥날쑥 그냥 지멋대로 순서 없이 그냥 재생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밑도 끝도 없고 뜬금도 없는 게 꿈이죠. 그래서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요. 근데 현실은 뭐냐면 아주 정교한 기계 장치에 의해서 프로그래밍 돼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착각 그냥 아주 아무 생각 없이 있어도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는 모든 세상들의 만물이 움직임이 당연히 그럴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그런 것들이 시퀀스화 돼 있기 때문에, 순서화, 서열화 돼 있는 순서에 입각해서 다음은 뭐 당연히, 다음은 뭐 당연히 이렇게 된다라는 걸 우리 스스로 암물 현실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인다라는 걸 인지하지 못한 거죠. 당연히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면 현실은 그렇게 기계처럼 착각 맞아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돼야만 우리가 현실이라고 받아들이고, 현실이라고 못 받아들일 때는 언제냐면 그런 예상했던 패턴을 벗어나서 그 시퀀스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 시퀀스가 뒤죽박죽 돼 가지고 완전히 서열이 바뀌어 버리거나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또 전개될 때 이거는 현실이 아니야 라고 우리가 거부하거나 멘붕이 와버리죠. 현실 속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못 받아들여요. 이걸 바꾸면 못 받아들인다.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언어라고 하는 우리의 말 구조가,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언어가 이 어순의 입각에서 얘기를 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 알아듣잖아요. 근데 제가 말을 막 말의 단어를 뒤집어서 얘기하고 막 이 논리도 안 맞는 말들을 막 부조리 연극이 이제 그런 건데, 연극의 부조리 연극을 혹시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몰라도 부조리 연극의 그 대표적인 게 언어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전혀 앞뒤 문맥이 연결도 안 되는 말들을 막 영락 없이 막 씹어내는 게 부조리 연극이에요. 가만 듣고 있으면 뭔가 심오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하나도 맥락이 연결이 안 돼. 그러니까 머리가 어지러워. 부조리 연극을 보고는. 부조리하다 이거죠. 부조리하다. 우리의 세상은 조리 있게 시퀀스의 그 서열에 입각해서 탁탁탁탁 예상되는 말이, 하 감독이 지금 이 얘기하면 다음 무슨 얘기 하겠구나 하고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가야 이게 비로소 납득이 되는 그 순서에 입각해서 쭉 내가 받아들여지는데, 이게 그냥 뒤죽박죽 되면 졸려, 막 혼미해, 막 뭔 얘기하는 거야, 횡설수설 이러면서 그냥 못 받아들이죠. 그렇게 되는 것들이 알고 보면 상식선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할 때 현실이라고 느껴지는 이 메커니즘이 그렇게 서열화되어 있지 않으면 그때부터 혼란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언어만 해도 그렇잖아요. 어순을 바꾸면 그냥 그때부터는 소통이 안 되죠. 그런 것이 현실이다. 정확하게 맞아야 된다. 아구가 탁탁탁 맞아야만 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돌발적으로 한 번씩 그 예상을 깰 때 현실에 입각하지만 다른 시퀀스, 이 시퀀스의 예상의 흐름을 깨버린 다른 것들이 하나 툭 왔을 때 전체를 다 맨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탁 틀을 깨는 다른 구조를 하나 넣어줬을 때 패턴의 변형이 생기잖아요. 이 패턴의 변형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이 시퀀스의 배열에, 이 서열의 변화가 생겨서 순서를 바꿔가지고 한다거나 돌발 행동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뇌가 엄청나게 바쁘게 움직이면서 새로운 인지체계가 가동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지체계가 가동이 되면서 계속 그 배열이 다른 것들로 계속 신호를 주면
저게 뭐야 하고 처음에는 아예 못 받아들이다가 계속 그런 배열이 바뀐 게 오다 보면 그 바뀐 배열이 익숙해질 때가 와요. 그게 뭐냐면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오는 게 그거예요. 늘 익숙하게 살아오는 그 습관대로 늘 들어오는 말에 어떤 행동에 당연히 이럴 거다라고 하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모든 행동 습관들에는 구조화되고 안정화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익숙해져서 나름대로 딱 그 패턴을 가지게 됐고, 그 패턴을 가지고 구조화되는 과정 속에 이게 그 구조화된 것들이 서열화돼서 시퀀스화돼서 하나의 마무리가 탁 된 그것들로 우리는 항상 살아가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습관이라고 할 정도로 돼 있는데, 그게 고정관념화되고 그게 하나의 일상생활의 패턴화된 것으로 늘 같은 시퀀스가 당연히 오도록 그렇게 예측 가능한 세상으로 살아갔는데, 어느 순간에 이틀이 깨진 게 딱 오면 그때부터는 혼란이 오기 시작하죠. 굉장히 멘붕이 오거나 적응을 못하거나 내가 대운이 오는 징조처럼 내 환경이 확 바뀌어버리거나 관계가 갑자기 깨지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돌발 변수로 뭐 천재지변이 생기거나 굉장히 내 신상에 엄청난 변화가 와서 기존의 내 알고리즘이 완전히 망가질 정도의 새로운 시퀀스가, 배열이 다 바뀐 시퀀스가 오는 거예요. 기존에 알던 시퀀스가 아니고 이 다음에는 이게 예측이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래서 나는 이렇게 가면 다음에 당연히 뭐가 올 거야 라고 우리는 믿고 항상 그렇게 행동해 왔던 것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네 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 계속 생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을 경험하게 된다든지, 그런 세계가 탁 오면 그때부터는 멘붕이 오는 거예요. 이 뭐지? 그동안에 내가 알고 있던 시퀀스, 그 서열화되어 있던 그 순서대로 다음에 이거여야 된다라는 세상이 한순간에 아닌 게 탁 인지되면 처음에는 그게 거부하죠. 못 받아들이고. 그러다가 계속해서 같은 신호가, 바뀐 신호로 같은 신호가 오면 어느 순간에 그걸 이제 인지하기 시작하는 과정 속에서 바뀐 서열을 인지하는 거예요. 이 순서 말고 다른 순서로도 올 수 있는 거네. 왜? 신호가, 바뀐 신호가 계속 오니까. 바뀐 시퀀스가 통째로 나를 경험하게 해주니까 그거를 경험할 때는 어느 순간에 내 고정관념이 깨지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내 패러다임이 깨지고 나의 프레임이라고, 나만이 바라보고 있던, 나만의 항상 늘 같은 사고방식으로 대해오던 사물을 대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깨지면서 새로운 사고틀이 하나가 다시 이렇게 주입되는 거죠. 뇌 속에. 그 과정을 겪는 것이 뭐냐? 창조의 과정이다. 이제부터 본론이 나오는 거예요. 창조는 뭐다? 계속해서 피보나치 수열처럼 피보나치 패턴에 의해서 안정화되고 서열화되는 과정 속에서 패턴이 계속 시퀀스화 되는 걸로 계속해서 반복 재생되고 있는 걸 우리가 현실이라고 당연히 받아들이는데, 꿈속 세상처럼 뜬금없이 뭔가를 상상하거나 뜬금없는 현실이 툭 닥쳐지거나 그럴 때는 이게 현실이 아니야 라고 우리는 안 받아들여지는 게 대부분이 우리 삶에서 그렇게 배척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현실은 뭐다? 가장 강력한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예측 가능한 그런 세상이 전개돼야만 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우리 알고리즘인데, 이게 어느 순간 깨져버리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이 오게 되면 혼란이 온다고요. 지금 세상이 다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계속 이제 생겨날 거예요. 그러면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이 시퀀스가 통째로 바뀐 시퀀스가 오니까 이제까지는 내 생활 습관이 밥 먹을 때는 이래야 돼라고 하는 하나의 패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일정 시퀀스대로 당연히 밥 먹을 때 이래야 돼. 밥 먹을 때 잔소리하고 밥 먹을 때 막 얘기하면 안 돼. 이러던 문화가 있어요. 음식 먹을 때는 뭐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문화가 있었고, 음식 먹을 때 얘기 안 하면 이상한 사람 되는 문화가 있고, 그 혼란이 와요. 그죠? 왼손으로는 절대로 음식물 먹으면 안 되는 문화가 있고,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닥치는 대로 먹어야 되는 문화가 있고, 한 손으로 포크 들고 한 손 나이프를 들어야 되는 문화가 있고, 다 다른 시퀀스대로 식습관 문화가 다 조성이 되어 있는 게 시퀀스가 달라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시퀀스대로 가려고 했는데 저 문화에서는 이 시퀀스가 아니야. 그럼 통째로 그 시퀀스를 갈아 끼우게 해야 돼요. 그게 문화가 다를 때, 문화가 충돌될 때 겪는 하나의 충돌 현상에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잖아요.
내 사고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시퀀스들을 그 시퀀스에 갈아 끼우는 작업들이 계속 되다 보면 플렉시블해지죠. 나의 사고방식이.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이럴 수도 있어. 왜? 난 늘 이래야만 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었어. 우리는 항상 그 틀에서만 맞춰서 살던 게 습관화돼 있었어요. 그런데 문화를 다양하게 접하다 보면 맞아, 그 나라에서는 이게 이 시퀀스에서는 이런 서열의 입각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사람은 인사할 때 손잡고 악수해야 돼. 그렇게 해서든 안 되는 문화가 있는 시퀀스에서 통째로 바뀌죠. 사람을 만날 때는 이 시퀀스는 요건 덜어내고 요 시퀀스를 넣어야 돼 하고 하나의 문화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갈아 끼워지는 시퀀스들이 계속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혼란이 오죠. 관계가 바뀔 때도 그렇고 다른 나라 여행할 때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시퀀스들이 통째로 바뀌어 나가는 일련의 패턴들이 연결되어 있는 일련의 패턴들이 시퀀스화 된 것들이 문화가 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그때마다 패러다임의 전환, 고정관념의 그 변환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행위는 뭐냐? 틀에 박힌 세상에서 늘 당연히 돌아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틀을 깨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입할 수 있는 창조가 개입돼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시퀀스화되는 그 서열이 또 필요하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주지대는 계속 반복돼서 입력시켜서 자, 요거는 시퀀스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요 시퀀스는 요걸로 갈아 끼워 할 정도로 처음에 현실이 아니야 라고 안 받아들여지는 것들을 현실이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반복 입력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시퀀스가 통째로 바뀌죠. 그게 제가 늘 말씀드린 21일간의 습관을 들이기처럼 일정의 시퀀스가 바뀌어진 시퀀스를 현실이라고 받아들일 때는 통째로 그걸 받아들이고 바뀌어지려면 최소한의 습관들이 시간처럼 이 시퀀스가 익숙해지는 기간이 필요하다. 이 피보나치 수열에 우리가 그 반응이 구조화되어 있는 것들, 안정화되어 있는 내 삶에 이렇게 딱 나는 이게 패턴이야 라고 딱 정착되어 있는 이것들이 통째로 바뀌어 나가려면 혼란이 오잖아요. 그 기간에 완충 기간이 필요한 게 최소 21일이라는 거예요. 3주간의 기간이 필요하죠. 무슨 근거로 21일이 필요하냐? 네가 무슨 다 연구한 게 있냐? 뭐 그냥 이렇게 내피셜로 얘기한 거냐? 그럴 수 있겠지만 자세히 우리가 우리 몸의 화학 구조로 봤을 때 우리 몸의 세포 주기를 보면 납득이 쉽게 가요. 우리의 세포 생존 그 기간이 얼마 안 돼. 길어봐야 3주야. 그래서 무슨 뼈라든지 뭐 이런 아주 오랫동안 좀 있다가 몇 달 있다가 바뀌는 그런 세포를 제외하고는 아주 단명하는 수명을 가지고 있죠, 세포들이. 그래서 계속 바뀌어. 어제 그 세포는 없어. 그러니까 계속 바뀌니까 계속 바뀌는 세포들끼리 시퀀스가 입력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시퀀스가 들어올 때 새로 들어온 세포는 얘가 처음부터 있던 시퀀스야. 그게 전체 군중들이 다 이해가 되도록 하려면 어느 정도 그 100마리째 원숭이 효과처럼 일정한 양의 세포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가 기본적으로 숙지가 될 만큼 계속 물갈이 되는 세포들이 처음 이사 가고 새로 이사 오는 세포들하고 얘들한테 바뀐 시퀀스가 적응이 되려면 최소한 세포의 그 생명 주기로 따졌을 때 3주 정도만 지속하면은 어느 정도 세포들이 100마리째 원숭이 같은 그런 비율의 입각에서 3% 정도만 이해해도 전체가 다 통일되게 따라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비율을 가진다. 그 원리가 있는 거죠. 꼭 3%가 아니어도 돼요. 그 공식을 다른 게 또 하나 더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에도 있는데 전체 인구 대비해서 몇 프로만 거기에 똑같은 진동을 일으키면 전체가 똑같은 문화를 가진다. 이런 그 공식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작은 숫자만 바뀌어도요, 전체가 융합 진동이 달라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1일 정도만 계속해서 시퀀스 바뀐 게 들어와도 세포들은 전체 세포가 다 같이 융합 진동을 일으켜서 그걸 받아들이는 적응 시기가 된다. 이게 과학적 근거가 있다.
그러니 그렇게 해서 어쨌든 시퀀스 단위로 이 패턴이 시퀀스 단위로 우리가 재생되는 것들을 이해하고 나면 아, 시퀀스가 바뀐다는 얘기는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내 패러다임들이 뭉텅뭉텅 아예 덩어리채로 거기에 대한 통째 패러다임이 하나씩 바뀌고 들어오고 갈아 끼우기를 하는 과정이구나 라고 이제 받아들이는데, 그것이 창조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방식이다. 한 번만 제대로 돌아가게만 해주면 그 부품 하나 갈아 끼웠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렌즈, 우리의 이 인체를 돌리게 하는 메커니즘 중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체가 디바이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디바이스를 돌리는 어플이 있어요. 어플리케이션, 운용 프로그램들이죠. 그 하나의 앱 같은 별도의 그 어떤 무슨 지도 뭐 길찾기 앱이라든지 무슨 뭐 맛 검색하는 앱이라든지 이런 식의 각각 특화된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안에 있어요. 소프트웨어들이죠. 요 소프트웨어에 그 주로 잘 쓰는 소프트웨어의 그 구조들이 시퀀스화 돼 가지고 늘 그것만 활용하고 쓰게 돼 있는데, 우리의 렌즈를 바꾸고 우리 앱을 설치를 하면서 생존 본능의 앱 있고 창조주로서 주로 사용해야 될 앱들을 주로 이용하는 앱들, 그것만 딱 이제 창조주로서 돌려야 될 이 디바이스를 운영하는 앱, 그것만 잘 돌려도 얘가 전체가 융합진동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창조의 놀라운 우리의 그 세상을 창조해 나가는 사고방식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부품 전체를 못 바꾸죠. 다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앱 몇 개만 설치하면 돼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몇 개만 설치하면 돼. 자, 디바이스를 전체를 바꾸지는 못하기 때문에 알고 보면 세포 우리 100조 개의 세포 중에 몇 마리만 바꾸면 전체가 싹 바뀔 정도의 융합 진동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걔들이 계속 이사 오고 이사 가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지속되는 과정으로 내 이 시퀀스를 통째로 하나 바뀐 시퀀스를 갈아 끼우기로 할 수 있는 습관들, 창조 습관들이기, 창조주로서 살기의 습관들의 어플들을 몇 가지만 설치하면 아주 우리가 치트키 같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올려놓은 영상에 그런 게 있어요. 그 어플, 생존 어플 설치하기, 그런 것들도 한번 좀 보시고, 어쨌든 간에 창조주로서 쓸 수 있는 유용한 어플들을 자꾸 설치하면, 그걸 자주 쓰면 그 소프트웨어는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앱으로 우리가 늘 즐겨 쓰는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근데 안 쓰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즐겨 쓰는 프로그램들로 몇 개를 등록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시퀀스가 바뀌어 나가는 것들을 자유롭게 갈아 끼우게 할 수 있어요. 시퀀스 갈아 끼우는 앱만 하나 제대로 설치해도요, 쓸데없는 거 빼고 넣고 하는 그 우리 생활 습관 속에서 아주 불필요한 습관들 빼내고 넣고 하는 것들,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사고방식이 달라지는 시퀀스들이 작동될 수 있어요. 자, 이제 오늘 얘기는 길게 할 얘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충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마무리를 하자면, 어쨌든 이 세상에는 법칙이 존재한다. 그 법칙 속에는 제가 오늘 얘기했던 피보나치 패턴이라고 하는 일정한 만물이 만들어지고 구성되고 이게 촘촘하게 엮어져서 결정체화되고 만물이 단단하게 구조화되는 과정 속에서 최적화되는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나의 결정체로 딱 드러나기 위한 그 과정 속에는 피보나치 수열처럼 일정 비율로 구성이 돼야 되고, 일정 숫자가 계속 다음이 와서 계속 첨가돼야 되는 그 구조에 따라서 배열이 돼야 된다. 이게 하나의 패턴인데, 이 패턴에 따라서 우리가 삶이 계속 추가돼 가는 거예요. 만남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행동도 다 그 패턴에 입각해서 숫자로 다 진행되는 거예요. 피보나치 수열을 좀 더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따로 한번 빼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그 말씀의 결론, 그 본론은 뭐냐면, 핵심은 이 삶이라고 하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현실이라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삶의 어떤 패턴들이 시퀀스화 단위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시퀀스들의 조합이다. 굉장히 많은 시퀀스들이 우리한테는 존재하고 있죠. 매뉴얼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는 당연히 어떻게 대응하라라고 하는 하나의 매뉴얼화되어 있는, 서열화되어 있는 순서에 입각해서 탁 그 상황이 닥치면 당연히 탁 그렇게 행동하게 돼 있는 일련의 행동 순서가 있다. 모든 게 다 패턴이 존재하고 그 패턴이 순서에 입각해서 서열화되어 있는, 시퀀스화되어 있는 시츄에이션별 모든 시퀀스들이 우리 몸 안에 내장되어 있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습관이라고 하는데, 이 습관을 늘 같은 습관대로 돌아가야만 현실이라고 인지하는 우리의 알고리즘이 현실이라고 느껴지고 당연하다라고 느껴지고 예측 가능한 세상이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다음이 뭐가 예측이 가능해야만 사실은 그게 우리가 안심할 수 있고 안정화되잖아요. 예측 못하는 세상은 불안한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측 가능한 거죠. 그래서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알고 보면은 아주 감춰져 있는 다음 액션이 뭘지에 대한 예측 가능한 다음을 발견할 수 있는 그 기감이 열리는 방법도 있죠. 그죠? 현실 속에서 모든 게 다 시퀀스화 돼 있고 예측 가능한 세상이라면, 모든 게 기계처럼 탁탁탁 그 돌아가는 알고리즘대로 흘러가는 패턴이 있다면, 그 시퀀스가 딱 왔을 때는 다음 순서가 뭐다라는 게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건데, 그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시퀀스를 우리가 대응해서 나도 모르게 행동하고 있는데, 이걸 알고 나면은 그 시퀀스가 많을수록 매뉴얼이, 굉장히 다양한 매뉴얼의 생존력이 더 높아질 수 있겠죠. 상황을 많이 그래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시츄에이션이라고 하는 그 경험이 많을수록 대응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게 그 말인 거예요. 백전노장. 많은 시퀀스들을, 굉장히 배열이 달려져 있는 상황들을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어딜 가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탁 가서 보면은 금방 답이 나와요. 아, 이거는 이 패턴 이게 나열되면, 아, 요거는 요 시퀀스 그대로 가면 돼 하고 바로 답이 딱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경험을 했죠. 너무 많은 실패를 하다 보니 너무 많은 자빠지는 속에서 너무 많은 경험들을 하다 보니, 특히 이런 그 공연 현장이나 삶 속에서 이런 제 분야에서 탁 가서 보면, 현장에 딱 가면요, 대책 없이 너부러져 있어도 탁 보면 견적이 딱딱 나와요. 남들이 보면 안 보이죠. 그런데 이거 바로 그냥 쑥쑥쑥쑥 해결해 버려요. 그래서 그냥 쭉 가버려. 막 완전히 쑥시박지기처럼 그냥 뒤엉켜 있어도 탁 보는 순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 답이 딱 나와요. 그게 백전노장이라는 말이 다른 말이면, 다양한 시퀀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패러다임에만 보면 다음이 답이 이거하고 배열이 어긋났으니까 답이 안 보이는데, 요거 말고 다른 시퀀스를 집어넣을 수 있는 시퀀스들 많이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통째로 갈아 끼우기가 되는 거예요, 시퀀스가. 그래서 경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거기에 대응하는 매뉴얼들이 다 즉흥적으로 그냥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 게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 시퀀스를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다양한 시퀀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편집이 가능한 거죠, 얼마든지. 근데 시퀀스가 많지 않으면은 편집이 안 돼. 왜? 갖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대응이 안 돼. 이걸로 톱니바퀴 이미 어그라졌어. 그러니까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어떤 원리 속에는 이 시퀀스,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현실 세계라고 하는 이 세계, 그래서 당연히 다음이 뭘 거라고 예측 가능한 세상, 편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게 무너졌을 때는 멘붕이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의 세상은 점점 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닥쳐올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그건 자명해요. 너무나도 수많은 일들이 앞으로 닥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하다라고 느껴지는 이 시퀀스들, 그 배열에 입각해서 그 순서에 딱딱 다음은 뭐가 올 거라고 하는 당연시되는 그 예측 가능한 그 현실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것이 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잠시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 이게 현실이 아니다. 그죠? 꿈이라고 느껴지는, 뒤죽박죽 엉켜갖고 오만 가지가 그냥 들쑥날쑥 나오고 있는 것은 현실이 아니다라고 느꼈는데, 알고 보면 그것도 현실이고 이것도 현실이었던 거죠.
경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시퀀스를 갖고 있듯이 꿈을 많이 꿔본 사람들, 상상을 많이 해본 사람들,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그려본 사람들일수록 직접 경험하지 않았어도 그런 시퀀스에 대한 플렉시블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창의력이 뛰어난 이유가 그거예요. 현실을 보는 패러다임이나 이 프레임이 딱 요거밖에 없는 사람과 다양한 프레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이 프레임이 순서가 바뀐 게 왔을 때 이게 현실이 아니야 라고 못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래 다양할 수 있는 현실이야 하고 다음 걸 갖다 끼울 수 있는 거예요. 여행을 많이 다녀본 사람들은 각 인종별로 나라별로 문화가 다르다는 걸 당연히 알고 그 문화에 맞는 인사 습관, 식사 습관, 예절 습관을 대주면 좋아하잖아요. 왜 그 문화를 안다 이거죠. 그래서 갈아 끼우기가 통째로 시퀀스를 갈아 끼우는 것들이 익숙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가 당연히 예측되는 다음은 당연히 이거일 거야라고 무조건 무식하게 이렇게만 살아왔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우리가 강제로 경험당하는 그런 세상이 다가왔을 때는 이것만이 현실이라고 고집하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현실이 아니면 어떻게? 어차피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고 왔던 게 톱니바퀴처럼 계속 맞물려 온 것만 현실이라고 받아들였던 사고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이라고 믿는 착각이 있었지만 그게 아니다 알고 보면 꿈속 세상도 현실이고 상상 속 세상도 현실이고 유체이탈하거나 우리가 오만 가지 요즘은 이제 몸으로 직접 경험하지 않은 모든 것들도 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사이버 세상도 현실이라고 엄연히 인정한단 말이에요. 사이버 세상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범죄라고 우리는 그렇게 바로 그 오프라인 세상에서도 형을 때려버려요. 그런 것처럼 현실과 실상이 이제는 중첩돼 갖고 어떤 게 현실인지 어떤 게 가상인지를 더 이상 구분짓지 않는 세상이 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고 있는 늘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만 현실이야,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이야 라고 믿어왔던 이것을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뀌어서 현실 가능한 것들, 우리가 현실이라고 하는 것들이 예측 가능하지 않은 것도 현실일 수 있다는 것들을 얼마든지 플렉시블하게 받아들이려면 그게 창조의 어떤 창조주로서 내 세상을 창조하는데 더 다양한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 유연성을 가진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제 얘기는 교양 강좌로서 피보나치 수열에 입각해서 이런 패턴이 구조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단단한 결정체로 만들어진 것, 그래서 계속 그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그렇게 돌아가는 게 톱니바퀴처럼 맞춰 돌아가는 게 현실이다 라고 기정사실화해 왔던 그런 방식이 이 만물이라고 지금 실존하는 현실이라고 받아들여 왔는데 알고 보니 그런 것들이 무너지고 계속 새로운 패러다임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세상을 우리는 이제 경험하고 있고 그런 세상 속에 신으로 각성하고 나니 이것만이 현실이 아니고 계속 패턴이 반복되면서 예측 가능한 세상이 계속 순서대로 다음에 입가하고 탁탁 뭐가 다음에 와야만 안정되고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고방식을 이제는 내려놓고 얼마든지 변화 가능한 플렉시블한 세상 속에서 내 것을 내가 마음대로 서열이 바뀐 시퀀스를 통째로 갖다 넣을 수 있다. 그게 내 몸이 받아들이려면 21일 정도를 계속 주입하면 세포들이 이사온 세포, 새로운 이사온 세포들이 얘 원래부터 이런 거야, 원래부터 이런 거야 라고 인지하는 애들이 늘어날수록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 고정관념들이 바뀌면서 문화에 대한 그 충격이 완화된다. 너무나도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간단한 원리다. 그래서 멘붕 올 필요 없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가 멘붕 올 필요 없이 갈아 끼우게 하면 된다. 시퀀스를. 여기까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교양 강좌 2교시 했으니까 3교시, 4교시 계속하면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물리 법칙들을 삶 속에서 적응하는 방법들, 적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계속 앞으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공감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